안녕하세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옥환입니다. 개내생을 신청을 했다가 사기 고소를 채권자로부터 당하면 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시는 채무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개내생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떠한 특징이랄까, 유형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개내생을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 이분들이 또 의외로 사기죄 고소를 채권자로부터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 초과된 상태에서 개내생을 신청을 한 채무자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이 진짜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거든요. 그거를 채무자한테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갚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가 이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한 달만 더 쓰고 꼭 갚을게요. 아니에요. 꼭 다음 달에는 갚을게요. 그게 3달 되고 4달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데 이게 나중에 연락까지 안 돼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신호음 자체가 가지도 않고 소위 잠수 탄다고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진짜 고수 사기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잠수를 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잠수를 타는 그 순간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꾼들, 이 전문적인 사기꾼들은요, 항상 채권자의 중심을 빙빙 돌면서 안심을 시킨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박 사장님, 김 사장님, 제가 박 사장님 돈, 김 사장님 돈은 꼭 갚을게요. 지금 사정이 어려서 못 갚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사업도 시작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채권자는 안심을 하겠죠. 고소 안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돈은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했다. 특히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 그러죠. 야, 그거 무조건 사기로 넣어라. 그놈은 이제 콩밥을 먹여야 된다. 그래 정신 차린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형법을 한번 볼까요? 형법 347조 사기에 관한 조항인데요. 1항에 보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망입니다. 이 기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상의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금전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정만으로서는요, 사기죄 고소하기는 어렵고요. 상대방의 기망 행위, 여기서 이제 기망이라는 거는요, 이제 재산상의 거래에서 서로 이제 지켜야 될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하는 그 행위, 이거를 이제 기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변제 능력이라든지 변제 의사라든지 이런 용어를 좀 썼는데요. 약간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변제 능력이고요. 내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 의지, 이거를 이제 변제 의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기죄 사건에서 기망의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거는 금전을 차용하는 시기, 즉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돈을 빌릴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용 당시에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요, 이거는 그 후에 차용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그냥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지는 거지 사기적 성립은 되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이제 주 도매상으로부터 물건, 납품을 받고 대금을 일부를 결제를 해주고
또 납품을 받고 또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다가 수년간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도무지 이 술값 변제를 해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만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돈을 못 갚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채무 초과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한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사람은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빌려봤자 이 돈을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계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채무자는 계속적으로 물건을 받고 돈을 빌리고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상태에서는 초과 상태가 됐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 그러면 더 이상 돈을 빌리지도 말고 물건도 더 이상 납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돈을 받았어,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았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채무가 초과된 상태, 그 시기에는 이제는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 물건을 납품받았다, 사기죄 대상이 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즉 무자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채무로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가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 기록, 이거를 열람을 한다든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계좌 거래 내역 이런 거를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채무자의 재산이라든지 채무 내역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채무의 발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무 금액 또 사용처를 잘 소명을 하시고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릴 그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는 그러한 항변을 하신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욱한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